해드릴 겁니다. 나 지금 당장 목요일부터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은 나 강연회 신청할게요 하고 그 행사를 미리 땡겨달라고 그러세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나 강연에 참여할 건데 행사 어떻게 해주길래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래? 이러면서. 그 윤정도 생일인데 12일 날이 상상을 초월하게 해드리겠죠. LNF의 기준에서도 이제 신고가예요. 뭐 25만 5천 원이 사상 최대치이기 때문에 오늘 24만 원 넘기고 훌쩍 24만 900원으로 올라서 있는 부분. 21만 6,500원, 또 21만 8,300원, 또 22만 5천 원 계속이죠. 계속 편입의 기준 계속 잡아드립니다. 아쉬운 거는 고점을 넘길 때 거래대금이 더 강한 거래대금으로 형성돼서 시장에서 좀 더 2차 전지의 집중력이 확대되길 기대했는데 게임주들의 더 많은 흐름이 연출이 됐고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뭐 3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다소 밋밋한 흐름이 연출된 기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아름아름 다 들어 올려놨고요. 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셀트리온을 17일 날 정리를 해서 움직였어요. 그 이후에 셀트리온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와버렸죠. 셀트리온을 이동을 해서 이제 가져갔을 때 그 이동 가격 단가 대비해서 뭐 월등한 수익으로 형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월등하게 종가는 이제 좀 올라왔지만 근데 이제 셀트리온을 쥐고 있는 흐름보다는 이쪽이 결과적으로 이제 유리해졌고 과연 이제 목요일 날 어떤 식의 그 이후에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 근데 윤정도의 기조는 LNF 같은 경우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쪽의 경우는 어떤 기준이에요? 게임주 쪽과 LNF 쪽, 2차 전지 쪽 둘 다 성장성의 기준을 봅니다. 또 의약품, 제약바이오까지도 성장성의 국면으로 보죠. 그러니까 주력주는 실적 성장이고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저평가 상태 종목에 성장성까지 프리미엄이 터져 나오면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800%의 그런 흐름처럼 하이닉스의 365가 아니라 800% 변동성까지 확장돼도 이상할 게 없다. 그게 이제 주력주인 거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조 단위의 업체가 조 단위 시가총액이 뭐 5조 막 이런 종목이 매출이 200억, 300억, 400억 이건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시세가 나와 거래가 터져. 그럼 들어가잖아. SK바이오사이언스도 뭐 시가총액 25조까지 올라갔는데 매출이 25조야?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4조씩 터지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과도한 범위고 거래대금이 급격히 축소돼 있다면 바이오는 빠져나온다는 거죠. 왜 거품이 좀 심하다라는 것이 인식이 확장돼 있으니까. 두 번째 이제 게임주는 거래대금이 지속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게임주는. 거래대금이 둔화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주보다 한 단계 LNF를 더 위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2차 전지는 예를 들면 에코프로의 기준이 내년에 실적 전망치 부분이 얼마? 일단은 3조 5천억을 넘겨요. 응? 시가총액이 12조인데 3조 5천억이면 상당히 이것도 저평가는 아닙니다. 성장성이 너무 부각된 거야. 근데 의약품보다 또 게임주보다는 그나마도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갖고 있다. 게임주보다는. 게임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 우리 게임주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뭐 카카오 게임주, 위메이드. 그러니까 그런 전략 기준의 설정 범위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어야 돼. 왜? 쭉 해서 올라가다가 뭐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 됐어. 예를 들면. 근데 여기서 뭐 2차 전지가 끝내는 거야. 계속 이렇게 울부짖으면은 쇠뇌가 됩니다. 꺾이면 더 갈 수 있겠지 하는데 기술적 분석을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는 방송 나오는 친구도 아무도 못해. 너무 잘난 체하고 맨날 혼나긴 하지만 잘난 체할 거예요. 왜? 그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죠. 아니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끝났다는 걸 인식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조차를 모르고 거래대금 없이 죽어내려가는 종목을 그거를 붙들고 한국 BNC 7만 500원 찍고 5거래일 만에 2만 1,550원까지 내려왔죠. 반등 나오는데 제한적이었죠. 3만 원대 올라오더라도 50% 올라오도 거래대금이 안 실려. 안 된다 그랬잖아. 결국은 18,000원 뭐 이래요. 2만 원 깨져가지고 이게 회복이 될 수 있겠어? 안 된다고. 응? 하루에 2조씩 거래대금 터지는 신풍제약이 오늘 뭐 횡령, 배임, 뭐 분식이 다 필요 없어.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데 걔가 어떻게 시세가 나오겠어요? 고점 대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LNF 같은 경우도 또 게임주들의 경우도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강세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LNF나 이런 쪽도 MSCI 지수에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월말에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것, 인덱스 자금이죠.
그 자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액티브 쪽에서의 자금, 손바뀜의 자금.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실적 범위는 일단은 똑같은 성장주에서도 일단 기본적인 뭐 도찐개찐이고 50분 100분을 할지라도 기본적인 그래도 펀더멘탈의 기준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은 뭐 게임 업체들 셧다운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미국 쪽의 친환경 정책, 응? 그거 무시 못해요. 친환경 정책. 두 번째 기준에서는 어찌됐건 미국 쪽의 친환경 정책과 그쪽에서의 성장성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도 쉽게 깨지진 않을 거예요. 다만 잘 생각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아니에요. 변동이 원체 크기 때문에 거래량은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요. 거래대금이 계속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정점에서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안 돼. SK바이오사이처럼 1,400만 주 터지던 게 불과 8월 17일 날 그게 3달 만에 하루 거래량이 20만 주, 30만 주, 40만 주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는 변동성, 이거는 못 돌린다는 거예요. 세게 못 돌린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여기서 맴돌면서 눌려졌는데 요자락이죠. 예?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두산중공업이 하루에 거래량이 1,000만 주 미만으로 푹 떨어졌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1,000만 주, 최악의 경우가 1,000만 주, 그리고 1,500만 주, 2,000만 주가 계속 터져줘야 두산중공업도 움직입니다. 아, 원전이 어떻고요? 그건 심리. 그 모멘텀은 언젠가는 또 잡아 끌어올려 줄 거긴 하지만 그때 거래대금 터질 때 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복잡하죠. 뭔 소린지. 결론은요. 우리는 LNF를 가지고 있고 전략적으로 더 들여다볼 거고 최소 얼마까지는 들여다볼 거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오버슈팅 나오면 차익 실현도 단행할 건데 그 기준점에서 흔들리지 마시라고. 응? 어떻게? 너무 윗방향으로만 보시지 마시라고. 펀드멘탈은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어떤 테마군이든 또 주력주들도 거래대금이 둔화되어 있으면 힘겹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다만 이제 주력주 기준은 기본적인 아니라 완벽한 펀드멘탈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둔화돼도 가지고 가는 거고. 왜? 하이닉스 8% 올라갈 때 하필이면 출장 갔어. 하필이면 그날은 내가 뭐 핸드폰이 없어서 모바일로 매매를 못했어. 근데 다른 종목 갖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그 다음에는 들어가지는 못하죠. 또 한 가지는 보고 있었어도 이 종목 이때 오르면 아니야. 그 현금이 100% 현금으로 쥐고 계시냐고 여러분. 어떻게든 매매를 하고 싶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셨는데 그죠? 대부분이 현금 비중 별로 없이 다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 하이닉스 사야 되는 자락에서 사요 못 사요? 못 사게 된다고. 그래서 주력 포트폴리오라는 건 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여기서 들어간 이유 12만 4천 원이에요. 지금 따블이죠. 세 달, 뭐 언제 이게 9월이면 2달 만에 따블이잖아요. 따블인 이유가 별거 없어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끝내줍니다. 2차 전지가 앞으로 어쩔 거고요. 그거는 다 모멘텀이잖아. 심리. 실질적은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때 거래가 수반되는,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흐름. 매직 시그널 이건 뭐예요? 이평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이 될 때 거래가 수반되는 흐름 속에서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흐름에서 거래량보다는 주가의 변동이 더 강하게 연출됐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놓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해서도 따블입니다. 결론적으로 뭐 아까 보여드린 그 가격대에서 계속의 편입의 기준 왜? 거래가 수반되면서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계속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시면 개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업종군 잡아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결과적으로는 멘토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 3위짜리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내려면 유가증권 시장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군에서 내 계좌 수익률 올 1월 달까지 3개월 만에 80%씩 그 수익을 내려면 제대로 시장 이해하셔야 되고 그게 버겁다면 난 머리 아파. 윤정도 뭐 세경 주고 쓰는 거지 뭐.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했다? 메꾸지 않았다 결국은. 메꾸지 않고 꼬리를 달고 돌렸다. 이 힘의 세계는 굉장하다. 거래대금만 조금만 더 수반되면은 추세 강화를 더 볼 수 있다. 근데 거래대금이 계속 밋밋하게 이렇게 돌아간다? 그럼 얘도 정리를 하고 나와야 돼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끝납니다. 거래대금에 대해서 꼭.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뭐 들여다볼 만해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 샛별형의 5일선 위쪽에 흐름이죠. 종가는 이 위로 올라가서 끝났어요. 네. 그렇게 해서 150만 주 거래량 최소 범위를 보시면 돼요. 150만 주만 실려도 신고가 25만 5천 원 넘기는 흐름에 추세 강화를 더 볼 수 있다. 그러든지 거래대금이 약화돼서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하면은 어느 위치에서든 차익 실현도 도망 나와야 돼요. 냅두면 더 가요. 2차 전지 끝내줘요. 거래대금.